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성모병원의 신경과에 있는 정성우라고 합니다. 우리 이쪽하고 이쪽은 어떻게 틀려요? 좌파 우파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83학번이었는데 그래서 강의실에 요새 의자도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딱 자리에서 내려서 이렇게 앉는 그 의자였는데 또 한 자리에 오래 앉으니까 의자가 나가더라고요. 부러지더라고요, 의자가. 지금 자리가 고정돼 있는 거죠? 근데 뭐 전에는 고정 안 해도 다 되게 항상 앉던 자리에 앉죠.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왠지 불안하고 그랬었죠. 말초신경계에서 지금 신경계통 지금 오늘 날씨도 춥고 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안에 복대를 하고 있어서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신경계통 지금 쭉 아나토미부터 해서 쭉 이제 하고 있고 신경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이제 기초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 잘 해주셨을 거고요. 뭐 내용상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겹치는 내용이나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다 중요하니까 자꾸 겹치는 거고 반복해서 또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 중에서 이제 말초신경계 여러분들 CNS 중추신경계 뭐 많이 공부 지금 하고 있겠죠? 또 남은 것도 있고 말초신경계 중추가 더 중요하냐 말초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 필요 없죠. 둘 다 중요하니까요.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가 멀쩡해도 말초신경이 작동을 못해서 아니면 뉴로머스큘러나 머슬 쪽이 작동을 못해주면 이제 어떤 액션이나 어떤 효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게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CNS,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그다음에 이제 PNS, 크레니얼 러브 중에서 이제 1번 얼팩터리 업틱은 이제 CNS에서 익스텐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크레니얼 러브하고 스파이널 루트에서 나와서 스파이널 러브와 그 이하의 모든 신경은 다 이제 PNS라고 하죠. 오토노믹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생리학하고 양리할 때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끝으로 가는 어떤 신경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PNS 입장에서 이제 모토는 안테리어 혼셀에서부터 나와서 루트, 스파이널 캐널에서 스파이널 러브로 해서 나오고 그게 이제 서비칼이나 아니면 룸버세이크럴 플렉수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너브를 따라서 주행해서 끝에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센서리 너브 입장, 이제 모토 센서리가 되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물론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센서리 너브 감각을 발끝에 뭐 따끔하다 하는 걸 느끼는 신경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신경 액선의 셀바디는 여기 도살루트 갱글리온 있는 거겠죠. 또 모토 너브의 셀바디는 안테리어 혼셀에서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CNS, PNS, 소마틱, 여러 센서리 모토로 나누고 심퍼서틱, 파라심퍼서틱, 오토노미, 소마틱 뭐 앞에도 얘기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제너럴, 스페셜, 뭐 소마틱, 비세랄, 뭐 어페런트, 이페런트 뭐 여러분들 다 쭉 한 번씩 봤던 거니까요. 지나가겠습니다. 뭐 심퍼서틱, 파라심퍼서틱도 생리 양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 스템하고 스파이널 코드의 이제 그 피아미타 바깥쪽으로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이제 그 외부의 신경 전체를 우리가 PNS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각 스파이널 코드 레벨 스파이널스도 다 배우셨고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예, 뭐 그 길이 차이가 나고 이제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허리
룸바 스파인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눌릴 때는 대개 코다 이키나 있는 데서 눌리거나 이제 그쪽에서 나가는 뉴럴 포라민에 나가는 너브 루트들 그쪽 이제 코다 이키나 쪽에서 눌리게 되는 거겠죠. 그 위쪽에서야 각각에 해당하는 그 이제 그 루트가 직접 눌리는 게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하여튼 모터 센서리 구조들이 이제 있고요. 모터 유닛이라 그러면 하나의 그 해당 모터 뉴런의 이제 그 이퍼런트 모터 너브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너브 파이버들 그룹을 포함한 이 전체를 하나의 모터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뉴로머스큘라 정션은 이제 또 다른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그 강의해 주실 거고요. 말초신경 구조 그래서 보시면 구조서 에피뉴리움, 페리뉴리움, 엔도뉴리움이 있고 하나의 너브 파이버가 이제 마이엘린 그 중추신경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이제 수초를 형성하는 거고요. 말초신경은 슈란셀에서 그 셀 사이토플라즘을 포함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게 이제 발생 때부터 이렇게 액선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그 형성을 해서 마이엘린 쉬스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이엘린 쉬스가 없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램비에르 노드 그게 있겠고요. 그 너브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혈관, 동정맥에 해당하는 혈관들이 다 들어 있고요. 너브 이제 그 길이, 그러니까 두께라든지 액선은 이제 굉장히 너브 파이버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이제 그 덩어리, 그 단체, 그 파시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기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너브 파이버 타입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 그 보면은 정상 너브 잘라서 이렇게 본 거죠. 하나하나에 그 마이엘린 쉬스가 이렇게 진하게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데가 이제 액선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하나하나의 너브 파이버들이 있고 그것의 그룹이 이제 파시클해서 그 페리뉴리움이 싸고 있는 게 있고 전체 에피뉴리움이 싸는 게 있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브 파이버의 이제 분류를 우리가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개 이제 원칙은 그 두께에 따라 너브 파이버의 굵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결국 속도라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세타, 델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소마틱 모터, 가장 굵은 소마틱 모터,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로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프로프레셉션 중에는 1A, 1B 해갖고 머슬 스핀들에서 올라오는 거, 1B는 골드 텐던 오건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치 리플렉스, DTR 때렸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이제 1A 머슬 스핀들에서 감각이 들어와서 모토, 알파로 모토로 나가는 거게 되겠죠. 베타, 델타 여기서 보면 조금씩 점점 가늘어지는데 그 A 델타 파이버는 이제 페인, 터치하고 좀 관계된 기능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리강글리온 심파스틱 너브도 있고 그 C 파이버가 있습니다. 언마이리네티드 C 파이버가 있는데 이쪽은 페인하고 템퍼러처 관련되는 쪽 기능을 담당하고 또 포스트 강글리온 심파스틱 파이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델타하고 C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페인에서도 C는 약간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더 덜 되는 그 덜한 버닝 페인 같은 거고 A 델타는 조금 더 샤프한 그 페인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초신경 섬유는 이제 크기, 굵기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한 대로 이런 그 기능들이 조금씩은 틀리고 여기 보면 파이버 다이아메터 관련해서 속도, 전도 속도. 너브 파이버 말초신경은 신경은 다 그렇지만 일단 전깃줄처럼 이렇게 마이엘린은 그 전선의 피복에 해당하는 저 플라스틱 고무 피복처럼 생각하고 안에 이제 구리선이 액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제 컨덕션 벨로시티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제 테스트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일 굵은 신경 섬유는
70에서 120 사이 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실제 검사를 하면 그런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 가늘어지고 마일린이 점점 없어지거나 없는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겠죠. 물론 하나의 너브, 우리가 예를 들어 메디안 너브를 검사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 그 굵은 파이버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다 섞여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국소 마취제를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하거나 뭐 뿌리거나 했을 때 제일 가는 언마일린티드 C 파이버가 이제 잘 침범이 돼서 그쪽 피부 그 해당하는 부분이 먹먹하게 통증을 잘 안 느끼게 되는 그런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슈반셀은 이제 여기 그 0.5 내지 1m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제 그 마일린 쉬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램비어 노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인터 노드, 파라 노드, 이제 그런 지역에 따라 이제 기능하고 이런 구조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테지 게이트드 소듐 채널 같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램비어 노드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경 전도, 그래서 뭐 멤브레인 안과 밖에 이제 차이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형성되고 그게 이제 점점 그 한 방향으로 프로파게이션 전파가 될 때 그 마일린이 없는 신경은 그 좀 느린 속도로 일정하게 쭉 이제 전도가 된다고 봤을 때, 마일린이 있는 신경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겠죠. 그 이렇게 그 엔도뉴림이나 아니면 특히 그 마일린 쉬스는 이제 정기적으로는 절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통하지 않고 그 이쪽이 통할 수 있는 램비어 노드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면서 점프를 해서 노드 요 길이 정도의 노드를 건너뛰어서 노드에서 노드로 직접 점프해서 전도된다. 그래서 그걸 도약 전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마일린 프로테인, 마일린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유전성 이제 그 신경병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마일린 프로테인 제로나 MP, 마일린 PMP22, 커넥신 뭐 이런 프로테인의 어떤 디펙트가 유전적으로 있을 때 이제 그런 유전성 신경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일린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일린이 군데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세그멘탈하게 군데군데 이렇게 그 뭐 벗겨지고 파괴돼서 녹아서 이제 없어지듯이 이제 되면 그런 손상을 우리가 세그멘탈 디마일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결국 이제 그런 특징적인 뭐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그런 이제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질병 중에서는 이제 길렌바레 디지즈라고 하는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엑소플라즘, 그 엑선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죠.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나 뭐 엔자임이라든지 마이크로 튜블, 뭐 마이크로 필라멘트, 여러 가지 마이크로 튜블 이런 거가 이제 그 신경을 발달시키고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필요한 물질들이 서로 앞뒤로 안테로그레이드, 레트로그레이드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제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신경 기능에 손상이 오면서 뉴로패시가 또 올 수가 있겠죠. 여기 앞에 나온 얘기들은 그냥 뭐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로그레이드 트랜스포터에도 빠른 게 있고 그 전달하는 물질에 따라서 느린 트랜스포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터, 신경 말단에서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거인데, 그런 경우 중에 뭐 정상적인 과정도 있지만 이제 비정상적으로 바이러스라든지 톡신 같은 게 말초에서부터 이제 셀바디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경 자체는 특히 말초 신경, 페리페럴 러브, 엑선 자체, 엑선의 임무는 그 정기적 그 엘렉트리컬 액티비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파운드 액션
너브 액션 포텐셜을 이제 측정하는데 그 너브 트렁크 전체로 해서 이제 어떤 전개적인 충격, 스레셜드를 넘는 어떤 충격을 딱 가했을 때 거기서부터 싱크로너스하게 액션 디스차지가 확 생기면서 그게 쭉 퍼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죠. 그게 우리가 주로 말하는 신경전도, 근전도 뭐 얘기하는 그런 검사. 이 다음 시간에 아마 전기 생리 검사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생리적 기능도 이제 연구도 하고 실제 환자에서 이제 그 신경의 기능을 검사하는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그 신경에서 이렇게 액션 포텐셜 나오는 걸 체크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섞여 있습니다. 그 굵은 신경부터 가는 신경까지 이렇게 컴포넌트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쭉 퍼져 있고 어떤 신경을 자극하느냐 그 자극 강도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자극되고 제일 또 세게 수프라맥시말로 자극했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신경이 한 번에 다 이제 자극이 된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신경 전도 검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경 전도 아까 표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뭐 미터 퍼 세크에서 이제 뭐 어떤 너브를 이제 우리가 신경 전도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거기 시간이 몇 밀리세컨드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신경의 신경 전도 속도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대개 그게 이제 다이아미터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엑소널 다이아미터 마이크로미터의 5배 전후가 주로 많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되게 자꾸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임상적인 거 나중에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피지올로직하게 이건 뭐 당연히 생리학하고 쪽에서 자세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액션 포텐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액션 포텐셜. 여기 중에 어떤 학생들은 저보다 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더 잘 아는 학생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소듐 컨덕턴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되고 이제 액션 포텐셜이 형성돼서 이제 쭉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약전도. 그 램비어 노드의 그 액션 포텐셜 형성에 중요한 소듐 채널이 주로 램비어 노드 요 사이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절연체에 해당하는 마이린은 건너뛰고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직접 도약 뛰어서 점프해서 이제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일린이 없는 무수신경이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는 도약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전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에서 활동 전이 전도 속도는 램비어 노드 사이의 거리에 비례해서 빨라지는데 이 거리는 액선의 굵기 및 수초의 두께와 비례한다. 그래서 굵은 신경일수록 신경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초 신경의 이제 그 손상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제 오래된 분류 중에 하나 이제 기본적인 분류 중에 뉴로프락시아 이제 생리적인 신경 차단이라고 하는 뉴로프락시아가 있고요. 엑소노미시스가 있고 뉴로미시스가 있습니다. 그 뉴로프락시아는 그냥 이렇게 어떤 충격 같은 거 약간 눌리거나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컨덕션 블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많이 망가지진 않고 마일린이 약간 손상이 미세하게 오거나 해서 경미하게 일시적으로 그 신경 전도만 좀 잘 안 됐지만 또 비교적 잘 회복이 되는 이런 게 뉴로프락시아고요. 엑소노메시스는 그 커넥티브 티슈나 주변 구조들은 괜찮으면서 액선 자체만 손상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아주 시비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도 비교적 좀 재생, 기능 회복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뉴로미시스는 액선과 주변의 이제 커넥티브 티슈까지 전부 다 망가지면서 이제 절단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뭐 엑소나 스프라팅에서 뭐 재생도 될 수 있고 일부 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뭐 뉴로마도 생기고 제대로 정상적인 재생이 잘 안 되는 게 심한 디제너레이션에 빠지는 이제 그런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프락시아는 이제 제일 그 중에 가벼운 거라서 컨덕션 블록만 나타나고 엑손은 인텍트하다. 엑소노메시스는 엑손만 이제 절단이 되지만 주변의 조직들은 괜찮아서 컨덕션 페일러에 오고 이제 그 중간 정도고 뉴로메시스는 이제 더 심하게 절단된 엑손과 커넥티브 티슈가 다 절단이 돼서 이제 컨덕션 페일러가 심하게 오는 그런 타입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소렘마, 이제 엑손 그 멤브레인, 엑소렘마 디스오더 중에 그 엑손 멤브레인의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왔을 때 컨덕션 블록이 올 수 있는데 이제 구조는 망가지지 않으면서도 그게 지금 엑손 뉴로프락시아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일렉트리컬 컨덕션 블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리 이렇게 깔고 있거나 어디 자면서 팔 눌려 있을 때 뭐 좀 불편해서 자면서 깼을 때 팔이 내 팔이 아닌 경우 있죠. 네. 좀 뚱뚱한 사람은 더 잘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그리고 치면은 좀 이따가 막 저리저리하고 막 기분 나쁘고 좀 한 몇 분 이상 한참 기다려야 서서히 회복되는 이제 렉 고잉 투 슬립 이제 이런 게 이제 리버시블한 일시적인 컨덕션 블록 눌려서 피가 안 통하면서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장애가 잠깐 온 거죠. 파마콜로지컬 컨덕션 블록은 이제 국소 마취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멤브레인 퍼메빌리티를 이제 변화를 차단해서 그 디폴라이제이션이 안 되게 그래서 멤브레인을 그냥 비정상적으로 안정시켜서 그 감각을 못 느끼게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신경들, 피부 표면에 있는 작은 신경들은 국소 마취제에 의해서 그렇게 마취가 잘 됩니다. 서멀이라든지 메카니컬하게도 컨덕션 블록이 당겨지거나 뭐 눌리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피가 잘 안 통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좀 말한 이제 국소 마취제를 해줬을 때 이제 컨덕션 블록이 와서 마취가 돼서 보통은 이제 그 작은 신경인 그 감각 신경이 표면에 그래서 남의 살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좀 째고 뭐 시술을 해도 되겠죠. 이 뽑을 때 이제 국소 마취제 우리 리도케인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주사하면은 이제 그런 컨덕션 블록이 오고 또 그 약간 바소딜라테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바소딜라테이션에 의해서 약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에피네프린을 조금 섞어서 뭐 몇 대 몇으로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이제 같이 쓰죠. 그러면 이제 바소콘스트릭션 돼서 약간 효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사용을 합니다. 엑소플라즈믹 디소더, 급성으로 이제 뭐 실제 엑선 자체가 이제 막 라세레이션 되거나 손상 다쳐갖고 막 아니면 막 짓이겨지거나 심각하게 이제 아주 심하게 당겨지거나 이스케미아가 확실히 오거나 이랬을 때 진짜 이제 심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엑선 자체가 끊어지면 그 끊어진 거 디스탈로는 왈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 생깁니다. 2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셀 바디에 이제 그 크로마틴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엑선이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너브에 달려 있는 머슬 자체가 아트로피가 오죠. 또 이제 그 데미지 후에 콜레테럴 스프라우트에서 이제 잔가지가 자꾸 생기면서 서서히 리이노베이션이 돼서 이제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다시 재생 회복되는 그런 경우,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심하게 끊어져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디펙트가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것 중에 뉴로마가 생겨갖고 뭐 이제 막 통증도 유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로 제거해야 하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 신경 엑손하고 마일린, 슈반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포세블로 크러쉬 시켜서 이제 손상시키면 그 디스탈로
이제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에서 엑선 자체가 다 망가지고 데브리로 생기고 이러면 그 주변에 있던 혈관에서 모노사이트들하고 셀들이 들어와서 파고사이토시스 되고 그 쓰레기 데브리들을 다 이제 청소하고 이제 그게 이제 디제너레이션 되고 나면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기 위해서 그 엑소널 그 끝에 말단 남아있는 엑선의 끝에서 이제 엑소널 스프라우팅이 생겨서 그 디펙트 건너편에 있는 수반셀하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쪽 자라 들어가죠. 그러면서 엑선이 성공적으로 잘 자라 들어가면 이제 마일린도 이제 슈반셀에서 남아있는 슈반셀에서 생기고 그러면서 얼추 비슷하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봤던 이 정상 신경보다는 이 마일린 요 노드 사이 요 길이가 훨씬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셀 바디에도 여기 리슬 바디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핵이 위치가 바뀌고 뭐 크로마토리시스가 이제 프록시마에는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재생이 되는 과정 중에 약간 좀 잘못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찾아 못 가는 경우에 이제 신경 재생이 딴 데로 갔을 때 에베런트 리노베이션에 의해서 신키네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안면마비, 페이셜 러브 펄시 때 아주 심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은 돼서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정상은 아니라도 많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 신경이 좀 연결 부위가 좀 잘못돼 갖고 이제 우리가 입을 움직이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눈도 같이 찔끔찔끔 같이 눈도 실룩실룩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면 마비 때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신키네시스라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초 신경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잘 회복이 된다면 하루에 1 내지 3mm 정도 속도로 재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소플라즘 디소더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다잉백 뉴로패시라고 하는 건데 엑소노패시 그 월러리안 어디 중간에 엑선이 뭐 이렇게 잘리거나 이제 손상이 돼서 그 디스탈로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뭐 마일린 자체가 세그멘탈 디마일레이션 되는 병도 있고 또 다른 종류 중에는 셀바디하고 엑선이 있는데 그 엑선의 터미널 끝에서부터 이제 망가져서 올라가는 거꾸로 다잉백 엑소노패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톡식 메타볼릭한 원인에서 잘 생기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셀바디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긴 신경, 셀바디에서부터 굉장히 긴 신경은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손상될 확률도 많고 또 그 엑소널 트랜스포트 기능이 끝에까지 다 미치려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끝에서부터 조금씩 망가져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일린 디스오더는 아까 말한 그 뭐 길랭바레 같은 거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 나왔던 세그멘탈 디마일리네이션 이런 종류, 또 선천적으로 마일린이 잘 형성이 안 되거나 비정상 마일린이 보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뉴로노패시, 뉴로노니까 그 셀 바디죠. 신경 세포 자체가 고장 나면서 그 디지털로 다 망가져가 서서히 다 망가져가는 병도 있고요. 엑소노패시 중에 이제 엑손이 중간에 손상되면서 디지털로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 오는 병도 있고, 반대로 디지털부터 다잉백 거꾸로 올라가는 이제 엑소노패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마일리네이션, 세그멘탈 디마일리네이션, 군데군데 이제 마일린만 선택적으로 뭐 손상이 되는. 근데 디마일리네이션이 됐을 때 꼭 마일린만 손상되는 건 아니고 2차적으로 엑선, 마일린과 엑선 사이에도 구조적,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엑선도 2차적으로 손상이 이제 오기도 쉽습니다. 지금 말한 그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했던 말,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손상이 왔을 때 우리가 저기 말초 신경 근육이 손상이 있거나 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신경 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검사 이상 소견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야 제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액선이 손상돼서 머슬에 영향이 오면은 머슬의 바늘을 찔렀을 때 그 멤브레인 포텐셜 변화나 이제 그 이리터블한 그런 변화라든지 디너베이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런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저기 재활학과에서 이제 전기 생리 검사 아마 강의하실 때 설명을 자세히 들으실 겁니다. 세그멘탈 디마일리네이션, 그래서 이제 마이엘린의 기능이 아까 그 도약전도 이렇게 해서 속도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엘린이 선택적으로 많이 손상이 되면 결국은 속도가 신경의 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 그 머슬 아트로피 같은 그 액선 손상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뭐 패솔로지를 보면은 이제 머슬 파이버 신경 자체 이제 패솔로지 중에서 디마일리네이션이 됐다가 다시 리마일리네이션이 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게 자꾸 생기다 보면은 그 양파 껍질, 양파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경세포의 변화가 신경이 비우되는 그런 소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요게 이제 어니언 벌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정상 신경이라면은 이렇게 마이엘린이 이렇게 스테인된 거가 여기도 다 주변도 다 이렇게 또 까맣게 진하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지금 마이엘린이 잘 스테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탈 디마일레이션이 됐고 이건 어니언 벌브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서널 디제너레이션 중에서 이제 거꾸로 디스탈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망가져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대사 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경세포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이 말단부터 쭉 퇴화하면서 이렇게 나빠지는, 그래서 메타볼릭 톡식 폴리뉴로패시의 많은 수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세포에서 여러 가지 엔자임이나 스트럭처럴 프로테인 합성 장애라든지 엑스터널 트랜스포트의 장애로 이제 그렇게 원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이엘린은 비교적 그래도 좀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있는 그 액선 자체가 손상되고 작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제 그런 소견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이제 환자를 보고 아나토미 이제 이그잼을 해서 이제 어떤 뭐 병이 있을 때 말초신경 쪽이나 해당되는 병이 있을 때는 어디가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그림 많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척추에서도 했겠지만 하여튼 그 너브 루트, 그러니까 스파인 레벨하고 거기 너브 루트가 나오는 또 코다 이키나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잘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팔에서 보면은 그 더마톰, 너브 루트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말초 신경 자체라는 거 뭐 잘 아시겠죠? 그 메디안 너브는 어디에 뭐 센서리를 담당한다, 피부에. 뭐 라디알은 센서리는 어디에 담당한다. 이런 각각 너브의 이제 이런 분포도 있고, 루트 레벨에서 볼 때 더마톰, 루트 레벨의 더마톰은 여기 팔 바깥쪽에 C5, 6, 가운데 손가락이 7, 그 다음에 8, T1. 그래서 이제 C4번부터 해서 5, 6, 7, 8, T1 했다 T2 다시 이제 넘어 들어가면서 다시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마크가 되는 게 이제 니플 레벨이 T4 있고 배꼽이 T10.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가 이제 L1이 이렇게 되겠고 그 항문 주변으로 해서 S234 뭐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더마톰이 꼭 이렇게 뭐 어느 루트가 하나 나갔다고 그 루트에 해당하는 게 반드시 정확하게 딱 병이 오느냐, 감각이 떨어지냐, 이건 아닙니다. 오버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좀 뭐 한 레벨의 손상 갖고는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겠지만 오버랩이 많이 될 수 있다. 얼굴에서는
트리저미날, 옵살밋, 막실라리, 만디블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V1, 2, 3 이렇게 얘기를 하죠. 51, 52, 53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입 주변, 눈 주변에서 갈라지고, 만디블 앵글은 서비칼에 해당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오톰, 그 루트 레벨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는 머슬이 이제 어느 머슬 또는 어느 머슬 그룹들이 어떤, 그러니까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그룹들은 주로 몇 번 루트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라도 뭐 이게 엘보 플렉션이 안 돼요, 엘보 익스텐션이 안 돼요 하면 몇 번째 루트가 주로 영향이 있나 보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센서리는 또 같이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관련되는 DTR 변화가 나오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루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를 통해서. 그런 것 중에 이제 보면은 그 델토이드 C5 되겠죠. 바이셉스 C5, 브라키오라디알리스 C6, 트리셉스 C7, 쿼드리셉스 페모리스 이제 무릎을 쭉 피는 거죠. 앞으로 발을 차는 거. L34, 티벨리스 안테리어 L4,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기스가 L5. 그 다음에 발바닥을 아래로 쭉 내리는 플란타 플렉션하는 가스트록니미우스가 S1.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머슬들이 이제 액션 레벨을, 루트 레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그 MRC에서 머슬 그레이딩은 아시죠?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서나 뭐 환자를 보고 하는데 시니어 선생님한테 위크니스가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야? 딱 그러면 그레이드 몇이 됩니다. 뭐 몇 플러스도 됩니다. 몇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다 아시는 대로 그레이드 3는 그래비티에 대해서 그래비티를 이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거가 되겠고, 만약에 그래비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바닥에 지지하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그 이하가 되겠죠. 그래비티를 이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3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리플렉스는 바이셉스, 트리셉스, 그 다음에 파텔라, 니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킬레스, 리플렉스 해서 이제 보통 네 가지 해서 여기서부터 1, S1, 그 다음 3, L34, 5, 6, 7, 8 이렇게들 많이 외우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에다 이그제만 표에다가 이렇게 그 정상적인 2 플러스 부터 해서 증가됐으면 3 플러스, 4 플러스, 뭐 감소됐으면 뭐 1 아니면 안 나온다면 아예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DTR을 여러분이 때리면 머슬 스핀들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는 머슬 그 텐던을 갖다 땅 치면 이제 그 텐던에 연결돼 있는 머슬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에서 이제 스트레치 리스판스가 이런 길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각을 1A 파이버를 통해서 인지된 게 올라가서 스파이널 레벨에서 리플렉스로 그 해당 머슬을 수축을 시키는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시키는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그쪽 작용하면 반대 기능하는 근육은 억제를 시켜야지 되죠. 그래서 그 반대 작용하는 머슬은 억제시키는 인터뉴런을 통해서 억제시키는 이런 기전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앞에서도 뭐 다 들었을 텐데 이렇게 어퍼모터 뉴런 사인, 어퍼모터 뉴런 병변과 로어모터 뉴런 병변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학생 때는 이런 표 유인물 해갖고 이렇게 나눠주면 막 무조건 외웠죠. 무조건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무조건 외우고, 뭐 물론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했긴 했지만 주로는 많이 외웠어요 그냥. 근데 젊을 때라서 확실히 무조건 외워도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모든 과가 다 그 내용들 나중에 시간 지나고 자기가 그 과를 직접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걸 왜 외우나 할 정도로 당연히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반복해서 계속 보고 공부하고 익히니까 자기게 되니까 더 그러겠지만, 근데 어쨌든 학생 때는 그래도 물론 요새 학생들은 뭐 더 잘할 테니까 이해도 잘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퍼모터 스파스틱한 거, 로어모터 플래시드한 거. 어퍼모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너브, 머슬 아트로피라고 생각하면 너브가 만약에 크러쉬 되거나 잘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어지지 않고 기능이 액소널 손상된 기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머슬, 이너베이션하는 머슬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아트로피가 쭉 빠질 겁니다. 살이 쭉 빠집니다. 그거 해당하는 게. 그런데 스트로크로 뇌경색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가 왔을 때 스파이널 코드나 아니면 뇌경색이 와서 어퍼모터로 손상이 됐을 때 그쪽 위크니스가 심하게 와도 그렇게 빨리 아트로피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유즈 아트로피는 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 써서. 그렇지만 로우모터 뉴런은 아트로피가 빨리 옵니다. 비교적. 그리고 위크니스가 플래시드하게 나오는데 어퍼모터는 스파스틱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스파이널 코드를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코르티코 스파이널 트랙 말고도 여러 가지 트랙들이 이니비션하는 트랙들하고 다 같이 많이들 내려가는데 거기가 기능적으로 절단이 되면 위크니스도 오지만 이니비션이 이제 없어지면서 하이퍼 센시티브해지는 어떤 그런 효과로 그 레벨 아래로는 스파스틱해지는 이런 효과들도 이제 나타나죠. DTR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걸 읽어보시면 어퍼모터 뉴런, 로어모터 뉴런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말초신경병 증상은 뭐 다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죠. 센서리 모토로 해서 포지티브 심통과 네거티브 심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센서리는 포지티브 심통, 아픈 거, 통증, 저린 거 뭐 이런 거 있고, 네거티브는 기능이 떨어져서 안 나타나는 거니까 넘니스나 뭐 이런 거. 모토는 위크니스, 아트로피가 네거티브 심통이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쥐가 나듯이 뭉치거나 이렇게 막 근육이 떨리거나 하는 거가 이제 포지티브 심통이 되겠죠. 자율신경계 기능도 이제 항진되거나 저하되는 어떤 기능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병의 증상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나눠서 보면 운동기능장애, 근력 약화, 이거는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이 얼마큼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디너베이션 되면서 이제 머슬 위크니스하고 아트로피가 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폴리뉴로패시, 이렇게 뭐 당뇨에 의해서 제일 흔히 오는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 폴리뉴로패시가 오면 대개 신경이 제일 긴, 그러니까 뭐 여기 신경이라 그러면 여기서 셀바디가 있고 여기서 이 정도 간다 치면 다리 끝에 있는 신경은 여기서 셀바디가 있고 이 신경이 끝까지 가거든요.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끝에서부터 점점 이제 기능 손상이 올라오고 해서 증상도 맨 처음에는 뭐 발끝에만 조금 저리거나 그러다 남의 살처럼 먹먹해지거나 그러다가 이제 발목까지 슬슬 올라오다가 무릎까지도 올라오고 그 정도 되면은 손에서도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다.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블록이 오는 경우 중에 신경 차단 오는 것 중에 토요일 밤에 열기가 아니라 토요일 밤에 마비, 세러데이 나이트 펄시라고 있습니다. 라디얼 러브. 이게 이제 의과대 학생들도 메디컬 스튜던트 펄시라고 우리 초대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밤새면서 이만한 책을 싸놓고 공부하다가 그냥 힘들게 이러고 막 잠깐 눈 붙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디얼 러브 펄시가 왔네. 근데 되게 빨리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근데 이제 전형적인 세러데이 나이트 펄시는 이제 술 엄청 먹고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그냥 벤치나 의자에다가 팔 이렇게 걸고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여기서 라디얼 러브가 눌려서 아침에 깨보니까 이제 라디얼 러브 펄시가 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인 이유입니다. 뭐 다른 풋드롭이나 벨스 펄시에도 이제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 모토너 파이버가 절반 이상 이렇게 많이 이제 손상이 돼야 이제 위크니스가 나타나는 거, 이제 뭐 부상작용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콜레테럴 리이너베이션에 의해서 엑서널 스프라우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보상적으로 위크니스가 조금씩 호전되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감각 소질은 마찬가지로 폴리뉴로패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말단부부터 그 감각장애, 특히 감각장애는 이제 말단부부터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글로브 타입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타킹하고 장갑 글로브 낀 것처럼 이 끝에서부터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증상이 있다. 더 심해지면 점점 위로 올라와서 심하면 아주 심하면 몸통까지도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각을 체크할 때 우리가 그 예전에 인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환자 감각 어때? 뭐 물어보면 뭐 감각 뭐 인텍트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검사해봤어? 그러면 가서 한번 쓱쓱 이렇게 해보고 감각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있다 그래도 감각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감각은 페인 템퍼러처가 있고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그 패스웨이도 다르고 기능 그 증상 자체도 다르고 이제 패스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리제이션하는 특히나 그 스몰 파이버, 스몰 마이너리티 또는 언마이너리티 A 델타 C 파이버 같은 쪽은 페인 템퍼러처 인볼브를 많이 하겠죠. 기능이 그쪽이니까.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은 그 마일린이 굵은 신경들 기능입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더 손상된 쪽에서는 이런 소견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건반사의 변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DTR. 그래서 이런 건반사의 변화는 그 탈수초된 뉴로패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왜냐하면 원웨이 A 파이버가 침범되기 때문에 굵은 파이버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탈수초되는 이제 큰 신경들에서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라 그러면 그 굉장히 그 가는 신경들만 선택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병에서는 그 DTR이나 신경 전도 검사, 기본적인 신경 전도 검사에서는 정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R도 별로 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초신경병 그러면 DTR이 떨어진다 보통 생각을 해야죠.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DTR 검사 꼭 해야 되죠. 모토센서리 DTR. 그런데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에서는 DTR이 아직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 신경 전도 검사, 기본적인 신경 전도 검사에서는 아직도 정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환자는 굉장히 따끔따끔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스몰 파이버이기 때문에. 파레스테지아, 통증, 디스레스테지아 이런 거 이제 이런 감각 증상 다양하게 환자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감각 증상들 우리 당뇨성 말초신경병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A 델타 파이버가 자극이 됐을 때는 약간 샤프하고 웰 로컬라이즈드 페인이 느껴지는 반면 C 파이버가 만약에 자극이 된다면 선택적으로 실험적으로 자극되면 우리가 약간 딜레이드, 디퓨즈 버닝 페인 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액션 트렘머도 그 머슬 스핀들 어페러트 기능의 이상하고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이런 거나 아니면 아테토시스 같이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자꾸 움직여지는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중심을 못 잡는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초신경병 증상 중에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포미티, 트로픽 체인지 여러 가지 디너베이션 되면 머슬 아트로피가 이제 잘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또 유전성 말초신경병처럼 굉장히 오래 지속된 그런 병에서는 어떤 그 발의 그 조인트의 모양이 변하는 그런 변화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계도 여러 가지 그 라이프 퀄리티라든지 모비디티 이런 모탈리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다이아베틱이나 아밀로이드나 스몰 파이버, 길랭바레 이런 병들에선 특히 자율신경계 이상 소견이 같이 동반이 잘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시큘레이션은 근육 다발이 이렇게 툭툭툭 뛰듯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피부 표면을 이렇게 보면 살이 이렇게 아래서 벌레가 불뚝불뚝 뛰듯이 근육 다발이 툭
툭 이렇게 솟아서 불뚝불뚝 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악성 뭐 상대적으로 악성 파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우리가 그 모토뉴런 디지즈 좀 심각한 병인 루게릭병 같은 이런 계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 중에 꼭 찾아오죠. 자기가 이제 여기 허벅지에서 가끔씩 저절로 근육이 불뚝불뚝 뛰는 것 같다. 조금씩만.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의 비나인 양성 파시큘레이션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증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발성 말초신경병에서는 증상이 그 프록시말보다는 디스탈에서 상지보다는 하지에서 좀 더 심하다. 먼저 온다. 그 다음에 디마일리네이션 되는 질환은 근력 약화와 함께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이 저하되지만 페인 템퍼러처 장애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엑소날 디저네이션이 오는 거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스몰 언마일리네이티드 파이버 이런 걸 주로 침범하는 거는 그 기능상 페인 템퍼러처 수식과 오토노믹 심텀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는 루틴 너브 컨덕션에서는 정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